활기찬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 전역으로 확대된 폭염특보가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군산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와 정읍, 순창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2도를 웃돌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교사를 포함해 1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학교에는 기관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사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교사는 구속됐고 또 다른 교사 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10여 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성추행건 외에도 선물 강요와 장학금 임의 배정, 폭언, 파행적 학사 운영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외에도 학사관리 부실, 또 회계 부실, 또 아이들에게 폭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경중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는 7월 말로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을 모았던 채용 비리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묵하고 방관한 교사들에 대한 상징적인 징계는 책임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처리할지가 애매해 기관 경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안여고에 대한 학급수 감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부터 학급수를 3개 줄이고 대신 부안여상에 인문계 2개 학급을 편성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부안여고 학급수 감축 계획에 부안 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대책인데다 실효성도 없다며 부안여고의 공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학급수 감축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교육청은 부안여고에게는 징계를, 학생에게는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학급수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안 지역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부안여고의 학급수를 줄이고 부안여상의 인문계반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안여고의 공립화나 부안여상의 완전한 인문계고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부안의 교육 인문계고 고등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내년부터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현재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태거든요. 학부모들은 또 도교육청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단 지혜를 모으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어떤 공청회나 어떤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니네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립화는 사학법인이 결정할 문제고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학급수 감축과 신설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의 재단에서 그 학교에 대한 완전한 기부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교직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립학교 공립화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은 부안에서 학급수 감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거부 입장을 밝혀 만족스러운 해법을 찾기까지 양측의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국토청이 행정처분에 앞서 분쟁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청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정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국도와 연결된 펜션 출입로입니다. 익산국토청은 펜션 주인이 출입로를 만들 당시 주택용으로 이용하겠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놓고 펜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점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국토청은 지난달 행정처분에 앞서 펜션 주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문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청문 관련 행정절차법에는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하고 도로 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해 결재상에 있는 실무 과장이 청문 주재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청문 주재는 그 행정처분을 하는 그 부서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 주재자가 잘못됐고요. 익산국토청은 청문 주재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유권 해석이라든지 여기에 관해서 직접 당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민원인은 국토청이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을 내놓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관광객과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차들이 뒤엉켰습니다. 밥 먹으려고 이제 가기 찼건데 길이 막혀가지고 헤매는 중이에요. 30분 정도요.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한옥마을엔 차가 못 들어갑니다. 통제 요원과 밀고 들어가려는 운전자 간 승강이도 벌어집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불만이죠. 게스트하우스 바로 간데 이거 막으면 안 되죠. 막히게 하지 말고 그냥 가면 안 됩니까? 덥고 짜증나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겨요. 그냥 어떤 사람 막 밀고 들어가고 통제하면 욕하고. 갈 길이 막힌 차량들이 별 수 없이 직진을 택하자 파란불에도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교통이 답답합니다. 사실 차량 통제는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광객이 적자 통제를 풀었다가 갑작스레 이번 주부터 막은 겁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진 셈인데 예고 없는 통제는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막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요. 우왕좌왕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길게 늘어선 차량들 배기구에선 짜증 섞인 한숨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수박과 딸기 등 시설 농가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인공 수분 대신 벌통을 설치하는 곳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농가들을 위한 전용 벌통이 개발돼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수박밭 고랑에 벌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 수분 대신 벌들이 꽃가루를 옮기도록 양봉 농가에서 벌통을 빌리거나 사들인 겁니다. 이 같은 농가들은 지난 2011년 3만 3천 헥타르에서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만 5천 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양봉 농가가 꿀을 따기 위해 쓰는 벌통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고랑 폭포다 커가지고 사육농가의 고래도 놀지게 커서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은 고령인들이라 이동하기가 불편해요.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이번에 개발된 시설하우스 전용 벌통은 크기와 무게부터 반으로 줄였습니다. 골이 좁은 밭고랑에 둬도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벌집 틀을 감싸는 천을 열지 않고도 물과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먹이통을 벌통 위쪽에 설치했습니다. 벌에 쏘일 염려가 줄어들고 벌의 동선이 짧아져 폐사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기가 키우던 벌을 가지고 와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산란하고 육아를 하고 성복이 나와서 또 그 수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화분맥의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가서는 화분맥의 곤충 산업에 좀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벌통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국내 양봉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증축 공사가 마무리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창에는 군민 쉼터와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할 소규모 공연장이 완공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최근 증축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저온 저장 시설과 저온 저장고, 지파 선별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과나 수박, 토마토 등 품질 관리 효율화로 진안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일품공원에 소규모 공연장이 완공됐습니다. 공연장 개장 기념으로 내일 오후 7시부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와 한울타리 밴드 등 5개 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일품공원을 다양한 문화 공연장으로 점차 업그레이드시켜 순창의 문화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이서면, 초남 경로당 등 경로당 4곳을 찾아 도토리묵으로 만든 묵사발을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달 말까지 완주군의 13개 읍면을 돌며 음식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분과 함께 묵사발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20일부터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한국유리 군산공장을 찾아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항과 중국을 잇는 컨테이너 화물 항로가 추가로 개설됩니다. 전라도는 이달 말부터 선사인 소페스트 코리아가 군산항과 중국 연운항, 위해루로 가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항로가 개설되면 군산항을 기점으로 한 화물 항로가 모두 8개로 늘어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군산항 물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째 공석인 이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쯤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 이사장은 빠르면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국회의원과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